서울공항 하늘에 드론이 만든 태극기가 떴습니다. 영웅에게 영웅을 위해 7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참전용사 유해 147구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극기에 덮인 유해가 수송기에서 내리자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졌고요. 이 노병은 옛 전우들을 대신해 복귀 신고를 합니다. 다시 모두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일의 청춘. 차렷! 중기성 신고합니다. 이등중사 유영봉 외 147명은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네, 운구 행렬을 직접 맞이한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단 한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면서 신원이 확인된 7용사의 이름도 직접 불렀고요.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고 정재술 일병, 고 최재익 일병, 고 하진호 일병, 고 오대영 이등중사의 이름을 네, 그리고 또 22개 나라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묵념 순서에는 6.25 행사 최초로 조포 21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21발은 국가 원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유해봉화는 남북미 대화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6.25를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실질적인 종전,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의 담대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마음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연일 긴장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체제 보장, 공동 번영 등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동시에 평화를 지킬 강한 힘도 강조했습니다.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국토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기념식에는요, 6.25에 참전한 22개 나라 정상이 보내온 영상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자, 그중에 한 사람,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나 만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싸운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Moon, ladies and gentlemen, it's a great honor to be with you. I'm speaking from the Rose Garden. Right next to me is the Oval Office, the White House. Special place. And you are also at a special place and a special place in lif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I just want to say for all of those brave men and women that fought to keep communism out, thank you. We salute you.
all of the people that helped so much from the United Nations, everybody involved. It was an incredible thing that we all together did. 자, 트럼프 대통령 역시요,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참전 기념비에 화환을 바치고 묵념도 했습니다. 함께 있던 유엔 참전 용사들에겐 이 거수 경례로 예를 표했습니다. 별도의 기념 연설은 없었지만요, 이 한미 동맹의 가치와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이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수혁 주미대사,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어떻게 6.25를 맞이했을까요? 매년 이달마다 열던 이 반미 군중 집회가 올해까지 3년째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참전 열사묘 참배 소식이 6.25 관련 행사를 소개한 유일한 기사였습니다. 전화의 불길 속에서 창조된 조국 수호 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전승 세대들이 피로써 지킨 우리 조국을 더욱 굳건히 지키고 빛내어 나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자, 원래 북한은요, 6.25부터 7.27 정전협정일까지를 반미 공동투쟁월관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성토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던 작년이나 재작년이야 그렇다 쳐도 이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올해까지 생략했다는 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대남,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해 가면서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찰이 최근까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 큰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동생이죠. 박정호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 한때 박상학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이에 앞서 이 박 대표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 휴대전화와 차량을 따로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